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지요. 조금 전 집계를 보니까 4년 전 투표 때보다 투표율은 꽤 높다고 하던데 사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이 투표율이 60%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빅 이슈가 있어서요. 이번에도 저조한 투표율을 걱정하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을 자면서 이 미래를 말하는 건 좀 곤란하겠지요. 자, 오늘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입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이 용호상박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누가 더 시장으로 적임자인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선거 아시는 것처럼 양자 대결입니다.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 1분이고요. 후보들의 발언 순서 그리고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 정헌율입니다. 2년 전 익산은 부채도시 오맹과 함께 위기의 익산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저는 시장 보궐선거 이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와 제3, 제4 산업단지에 74개의 기업과 4,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1,600억 원의 단기부채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익산 최초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악취 주요 근원지였던 영명농장도 영구 폐쇄했습니다. 어렵다고 미뤘던 일, 힘들다고 포기했던 일, 그러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 모두 해냈습니다. 익산발전 철호 교회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 1분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민주당 김영배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영배 인사드립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공무원을 이용한 관건 선거와 대학생을 동원한 의혹으로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 공직사회와 대학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은 선거를 떠나 지역사회의 적폐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익산을 재정 파탄 도시로 낙인 찍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KTX 역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과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과 익산시를 위하여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호 1번 김영배 정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깨끗하고 힘 있는 여당 후보 김영배 하겠습니다. 예, 역시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이 5차례의 상호 토론이 있고요. 또 사회자가 질문도 드립니다. 상호 토론할 때는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3차례의 찬스 발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토론, 그러니까 마지막 토론 때는 이 찬스 발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스 발언을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찬스 발언은 그냥 소멸이 됩니다. 찬스 발언 원하면 저에게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후보주도 상호토론 한 후보에게 5분의 시간 드립니다. 첫 번째 상호토론은 사전에 주제를 공개하였습니다. 주제 말씀드리지요. KTX 혁신역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피어오르는 데에는 익산역 이용객의 불만도 불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복합 환승센터는 건립되지 않았고 주차장은 충분치 않으며 익산역에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불만입니다. 한편으론 KTX 개통 후에 익산이 그 효과를 제대로 뽑아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혁신역 논란과 KTX 개통 후
익산 발전의 성과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영배 후보가 5분의 주도권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KTX 역 논란과 익산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까? 예, 설명하는 여쭤보셔도 좋고 말씀하셔도 네. 좋습니다. 예. 저는 KTX 역산역 논란은 일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지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라북도가 시끄럽습니다. 이 KTX 역 논란이 집권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와서 국가 발전 용역 중 20% 미만 기준 통과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논란 자체가 지금 우리 평화민주당 조배숙 대표님을 비롯해서 정원효 시장님께서 삭발을 하고 도의원들 일부 삭발을 하면서 이것이 이슈화가 됐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는 건 타당성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꼭 익산역이었고 KTX 역이 혁신역으로 가는 것 마냥 이렇게 호도가 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은율 후보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 사업의 공식적인 첫 단추가 맞죠. 지금까지는 말로만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정부에서 정책 집행을 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첫 단추를 끼웠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 타당성이 가능치 않다는 것을 여러 번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듯이 지금 여기 세종역 결과도 부결로 나왔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여기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기 통계 나왔지 발주역 중 20%만 기초주사가 통과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역이 확정된 것 마냥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고 또 이 용역 관계가 지금 작년부터 이야기됐던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선거 때가 딱 당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부 종합정사 KTX 세종역 용역 결과도 부결됐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시가 있는 곳이고 또한 인구도 우리 혁신도시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선정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마치 선정되는 것 마냥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우리 익산 시민한테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죠? 지금 KTX 역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논산훈련소역이고 세종시역, 우리 지금 혁신도시역이었습니다. 이미 논산훈련소역은 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돼서 지금 건설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미 논산훈련소역은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역은 타당성이 0.59, 1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취소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민주당 됐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미 지금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나서야 풀 수 있는 것이지 정치력으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다시 또 민주당 후보가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없다고 나왔는데 제 주도권 발언이니까 좀 됐습니다. 예.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당성 용역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보다 우리가 거리가 가깝고 여기 또 혁신역과는 14km 저번에도 토론회에 나왔었습니다마는 거리 제한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속철을 만들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모든 기준이 법과 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도 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홍영표 대표도 거기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혁신력이 생기면 정치 생명을 걸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저는 시장이 되더라도 만일에 이것을 못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찾아가서 기재부를 찾아가서 설명을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을 드려서 이것을 확신을 지켰다는 말씀으로 해서 시민들은 안정된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저 이번에- 찬스 쓰겠습니다. 예, 찬스 바로 답변에. 시간 하실 텐데 쓰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도 찬스 먼저 예, 쓰고. 1분 먼저 하시고 그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걸 안 된다고. 또 이춘석 의원님 정치 생명 걸고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예. 김웅 후보님 또 사퇴한다고 그랬었죠. 예, 예. 다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거 장관 찾아가서 이걸 해결한다고요? 이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못 풀어요. 이것은. 이거 제 사례를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그 KTX 경부선 전라선 분기점이 현재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오송역이죠. 예, 당초는 어디로 계획되어 있었나요? 예? 당초에는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네, 천안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설명하십시오. 예, 예. 예. 지금 그것을 천안역으로 계획됐던 것을 이렇게 꼬부려 가면서까지 오송역으로 바꾼 사람들은 정치권 다니고 시장 다니고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머리띠 둘르고 예. 정말 다이너마이트까지 예. 갖고 나와서 그걸 막았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찬스 자, 발언은 거기까지 쓰시는 걸로 네, 지금 하겠습니다. 제 본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예. 자, 지금 경부선 철도가 지금 대구에서 부산으로 막 내려가던 것이 경주 울산으로 꼬부라졌죠. 예? 그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합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KTX 속도가 생명인데. 다 주민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예.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자꾸 책임지겠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다가 막상 통과돼버리면 어쩌랍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려면 아니, 제가 통과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을 더 해야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정 후보님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 이 법보다 때법이 앞섰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촛불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보님, 이것을 지금 잠깐만 계속 예, 예. 보세요. 이것을 법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은 우리 걱정도 안 해요. 법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세 분에다가 지사님까지도 지금 혁신도시 쪽을 두드러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엊그저께 토론회에서도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상생방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내 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영배 후보님 좋아하시는 집권여당 힘을 하시는데 예. 집권여당의 힘으로 정말 제대로 똘똘 뭉치면 막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도 맞아요. 예. 근데 저희 시민들은 집권여당의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집권여당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집권 여당의 힘으로 저는 익산에서 혁신역까지 새만금단지 철도를 연결했으면 되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익산에서 혁신역까지 철길을 깔고 익산에서 새만금까지 철길을 깔으면은 자, 이 일이 해결되는 거 좋습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아니요. 좀 이따 예. 쓰세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여당 사무총장이신 이춘석 의원님이 첫 단추 맨 처음에 시작하는 예산 국회 통과 1억 원 못 막았어요. 왜 못 막았습니까? 왜 못 막았습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쪽지 예산으로 넣은 거 아시죠? 쪽지 예산이 뭔가 압니까? 안우영 의원이 민주당 후보 맞죠? 예?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쪽지 그러니까, 예. 쪽지 예산이라는 거 예. 알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쪽지 예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을 1억 넣은 거 아닙니까? 아니, 쪽지 예산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민주당 그때 국회의원.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1억 넣은 그것은 거 아닙니까?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절차 과정 무시하고 주머니 돈 쌈짓돈 쓰는 게 쪽지 예산 아닙니까? 그거 없애자고 나라 만들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새로운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소속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으로 그것도 1억 원 예산 반영한 거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원은요, 자기 지역구 우리 재량사업비 쓰듯이 꼭 지역에 필요하면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이렇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둘라 했을 때 예결위원이니까 그걸 넣어줬겠죠. 저는 이제 쪽지 예산을 부당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쪽지 이것이 예산이라고 다른 우리는 예산도 아니고 쪽지 예산으로 들어갔다는데 우리 시민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네, 그 우리 때문에. 시장님도 뭔 일 있으면 예산을 여기 확답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해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명 시민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정당하게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이런 예산을 넣어두라 해서 계획에 없던 이 예산을 넣는 것이 타당성 조사에도 넣는 것이 우리 긴급 예산입니다. 자, 그런 예산을 예. 넣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상의하고 넣은 게 아니고 의원들 자기 지역 예산, 지역에 욕심이 있어서 넣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타당성 조사는 해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보야 이것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의 의견도 듣는 것이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옳다. 이래서 타당성 용역 자체도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하는 대로 합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정책적 판단을 했다면은 예산 절차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국회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쪽재산 넣었다. 우리 시민들은 그게 fun계하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당이 이게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자 거기다 하나 더 보탤게요. 거기다가 1억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5천만 원 또 보탰어요. 왜 5천만 원을 보탰다고 생각하세요?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금액이 작아서 못하면 그것을 보태서라도 용역을 해야죠. 그것이 자,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후보님, 예산이 아니 잠깐 후보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차피 이거 통과 안 될 예산이라고 그랬죠. 아니 통과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 전문가의 판단이 없을 거라고 있어야지만 그랬잖아요. 타당성이 없을 예산, 낭비될 예산 뭐로 이것을 5천만 원이나 낭비를 더 합니까?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은 확실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1억 5천짜리를 1억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그 용역비를 5천만 원 세워서 늘린 것입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마치지요. 자,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지요. 1분 이내에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합니다. 한 번쯤은 후보들께서도 생각해 보셨을 질문이고 또 시민들이 무척 궁금해하실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전라북도의 미세먼지는 이 수도권 못지않게 심각하고 익산시의 미세먼지는 그 가운데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3월에는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의 2배를 넘는 오염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익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익산이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율 후보 답변 1분입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원광대학교에 지금 원인 파악을 위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가 한 70% 이상 되고 내부적인 요인이 30% 되는데 왜 하필 익산이냐? 그 이유는 익산이 구릉지가 많습니다. 바람이 오다가 바람이 정체가 되면은 거기 정체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사실은 대책이 중요합니다. 익산은 구릉지만 많고 숲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5개 시내 대형 공원을 지금 민자 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우선 당장에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노출 피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량 황사 마스크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몇 분이죠 시간이? 1분이 지났습니다. 10초 조금 더 쓰셨습니다. 이번에 김영재 후보 답변 들어볼까요? 저도 익산의 미세먼지와 전라북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익산의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한 수준으로 나와 있어서 도의원 시절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를 했고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또 서해안의 미세먼지 이런 먼지가 대부분이다라는 이야기와 서해안 쪽에 화력발전소가 문제에 초점이 있다 이런 내용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광역화적으로 전라북도와 충청도 중앙정부와 같이 대책을 세우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아까 정 후보도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많이 심고
또한 청소, 지금은 익산에서는 청소 흡입차가 한 대뿐이 없는데 흡입차를 늘리고 해서 이거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정 후보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포 1순위로 이 미세먼지가 꼽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죠. 예,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차트를 쓰실 경우에는 시간 말미를 조금 주셔야 저희 카메라가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들었다가 바로 놓으시면 잡을 새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5분의 시간 드립니다. 이번부터는 토론이 주제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김영배 후보가 먼저 주도권 5분 갖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번 토론에도 이야기했고 토론회 때마다 이야기 되는 것이 우리 익산 시청사 건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건축비에 저번에 우리 정은일 후보님께서 국비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다녀보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미심쩍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LH에서 우리 익산 시청사를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도면을 보면요, LH에서는 729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익산 시청에서는 400 몇 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얼마 정도 LH와 엊그제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금액 같은 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후보님은 아직 이 절차를 다 파악을 못 하셨나요? 예,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규모가 나올 단계가 아니고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협약, 계약을 맺는 단계가 바로 지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협의 과정에 거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가면서 그 구체적인 청사 규모와 시설 내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비 규모를 두고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LH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LH 조달 금액은 729억, 금융비용은 420억, 개발 수수료는 24억 해갖고 1173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일부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김영배가 되면은 뭐 시청을 하멸로 가네, 얼로 옮기네 이런 이야기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산 시민은 시청사가 빨리 건립돼야 한다고 다 우리 정 후보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달 금액이라든가 금융비용, 개발 수수료 이렇게 1173억 정도 LH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도 새로 우리가 자금을 지원받아서 지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지방채 금리는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근데 LH 비용은 5%거든요. 5.5%. 그러면 비용이 5.5%를 들이면은 금융 비용이 42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개발 수수료가 24억 하면은 444억 정도의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산이 빚의 도시 뭐 저번에 한번 놀래고 나서 빚만 얻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빚 때문에 뭔 일을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빚 너한테 보이기 싫어서 사채빚 쓰는 거랑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한번 검토를 할 때 이것을 시청사 건립비는 중앙정부가 기체를 발행해서라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시청사를 빨리 깨끗하게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예, 한번 답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동안에 매 토론회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또 같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김영배 의원은 말로는 청사 짓는 거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선거 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요. 그다음에 잠깐 제 말씀드릴게요. 주도권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우리 정 후보님께서 제일 처음에 공보지에나 모든 면에 그
국비를 해서 쓴다는 저 프랑카드로 익산시를 다 도배했고 또 초도 주민과 간담회 시에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제일 첫 번째 제가 엊그저께 원대병원 장례식장을 갔는데 개업하기 전에 들어간 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은 나올 때 그 문으로 자꾸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정 후보님께서 익산시청은 국비로 진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저것이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익산시청은 국비가 지원을 받지 않고 시비로 지하는데 시비가 아니고 LH와 해서 LH가 대행을 해주실 때 LH와 금융 비용을 LH에서 얻어서 비싼 이자를 주고 익산시청을 짓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5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열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입니다. 예, 김행배 후보는 지금 매우 불안한 발언을 하셨어요. 위험한 발언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김행배 후보님이 우리 홍보물에 국비 표기 잘못됐다고 지금 고소하셨죠? 예. 지금 제가 한 번도 국비로 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방송에서 나와서 매번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대한 위반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다만 직접 제가 들었기 알았어요.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LH에서 건축비가 얼마, 이자가 얼마 했고 총 얼마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뱃속에 아들 들었냐 딸 들었냐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그 협상팀을 꾸렸어요. 우리가 시에다가 그 신청사 추진기획단이라고 협상팀을 꾸려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게 1,000억 원에 1,200원에 1,500원이나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장님이 드시려면은 사실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저도요.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게 아니고. 자, 지금 시내가 뜨겁습니다. 우리 김웅현 후보께서 네거티브 이제 정말 크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선거 공부물 지금 네거티브 좀 하셨죠? 무슨 소린거니? 먼저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집 질 때 업자한테 집을 맡겼는데 하자가 있으면은 그 집 주인이 보수롭니까? 업자가 보수롭니까? 하자 보수 내용이 따라서 다. 아니 납품하기 전에 했으면은. 납품하기 전에 했으면. 고쳐서 해야죠. 고쳐서 해야죠. 그렇죠? 말씀 잘하셨어요. 이번 건이 그런 건이에요. 이제 우리 예비 홍보물에 뭐가 잘못됐는 건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 글자가 2016년, 17, 18 가야 되는데 16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17, 18 이거 제대로 바로 잡은 거예요. 이걸 연도를 오타를 이걸 바로 잡는데 사실은 인쇄를 다시 해오라고 시켰는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14만 부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업자가 알바시켜서 그 스티커 붙이는 걸로 이제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방송 듣고 이제 여기 TV 토론 나오려고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업자가 알바생 모집을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리고 돈을 업자가 그 식사비인가 뭔가 줬다고 그래도 뭐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게 왜 우리가 대학생을 동원한 겁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도 아까 지금 우리 정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스티커를 그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했다고 저도 지금 이렇게 듣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방송에서 다 나오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매스컴을 그럼 매스컴에서 나올 때는 근거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뭐 신고하셨다며요? 내가 저거 신고한 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누가 저거 신고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고 이것은 바로 잡는데 알바생들을 뽑아서 썼는데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캠프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장은 좀 없어요. 그래, 한 그럼 번도.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캠프에서는 주장한 적이 없고 지금 방송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 학생들이 저런 데에 동원이 됐다고 그런데 하면은 그것은 예.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후보님은 예, 모두 발언에서도 어제 예. TV 토론에서도 모두 발언에 그 말씀하셨고 예,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셨어요. 정말 네거티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거티브 언제 하시는 거 압니까? 언제 했습니까? 정책 대결로 승부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했을 때 예.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게 네거티브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그 승산이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네거티브를 지금 했습니까?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죠. 나는 정 후보님이 그러면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책 대결로 정정 당당하게 난 갔으면 정책 좋겠어요. 대결로 갔으면 허시야. 좋겠고.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책 대결이 아니고 옳고 그럼 잠깐만요. 시장 후보로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자, 지금 학생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 학생 동원한 사람 업자가 지금 카톡에 올린 겁니다. 자, 오늘 알바 하실 분. 그러니까 뭔지 무슨 일인가요? 그게 개꿀 알바. 편지 봉투 붙이는 일. 그러면서 시간은 4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고를 했단 말이야. 알바생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알바생 모집했는데 우리가 학생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니 정 우리가 후보님은 학생을 지금 원대생을 동원한 걸로 왜 그것을 호도를 합니까? 정 이게 후보님 아무리 우리 선거가 급해도 지킬 것이 예. 법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법도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예, 싶습니다. 시간 우리 모두 지났습니다. 정 후보님이 아무리 급해도 지금 정 후보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개운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예. 우리는 매스컴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김 의원님, 이런 게 시간이 되겠냐? 모두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상호 토론까지 마쳤는데 현재까지 찬스 발언은 정원율 후보만 한 번 쓰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이번에는 정원율 후보부터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익산에 식품 기업이 몰려들 그런 기회를 맞았습니다. 식품 기업에는 원재료가 필수적이고 주변의 농산물이 1차 물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산업과 지역 농업을 연계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보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식품 클러스터를 지역에 유치한 근본적인 목적이 첫 번째는 고용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원래 농산물이라고 그러죠. 원래 농산물을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약 재배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목방 같은 거나 이런 그 단위를 조직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량들을 충분히 될 것이고 현재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원래 농산물 공급 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그 국비 사업으로 200억짜리인가 300억인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모든 지역 농산물하고 그리고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하고 그 관계를 링크를 시키고 거기다 냉동창고 대형 냉동창고를 해서 거기서 1차 가공을 해서 1차 처리해서 전부 다 입주 기업한테 납품을 할 겁니다. 예. 다음은 김영배 후보 답변 들어볼까요? 저는 식품 클러스터와 우리 농민들과 연계를 해서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대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팔로만 정해지면 농사도 질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식품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한 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산업단지와 그 식품 회사와 또 농민들의 연계를 해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을 하면은 그 제품을 가공해서 팔을 수 있는 그런 단계만 놓이면은 충분히 농가가 고소득의 작물을 재배해서 팔을 수 있는 그런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걸 매치를 하고 계약 재배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고 또 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공장과 같이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 시청의 일이다. 또 우리 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잘 제시하시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토론 주제 없고요. 한 후보당 5분의 주도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율 후보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이번에도 전에 이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그 선거 공보물 잘못된 내용,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선거법 위반했다고 지금 얘기한 사항이 여기 잡히시죠? 본래 예비 공보물에 국비 사업이라고 그 항목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시청사 공모 사업 선정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국비 사업 진짜 이거 이제 사실상 국비 사업이죠. 이 사업들은 현재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250억, 523억, 전부 다 210억. 그리고 나머지 국비 사업에 준하는 게 국가에서 추진해주는 이런 사업은 신청사 공모 사업이나 안전부 융복합 사업, 그다음에 폐성사 복구, 안전부 융복합 아닙니다. 잠시 잘못 읽었어요. 밑에 그 취약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신청사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본 공보문을 할 때는 국비 사업이라는 용어를 중앙인맥을 활용한 지역 현안 해결 고쳐버렸어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각종 토론회장이나 공식적 행사 나가서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청사 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본래 국비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계속 제가 방송한 거 다시 떠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국비 사업이라 허위 사실 얘기했다고 지금 고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내가 밖에 나가서 국비 사업이라 하고 다녔다는 거 그 자체는 더 큰 위반 사항이 됩니다. 제가 위반 사항이라면 그래서 드릴까요? 들어보세요. 아니 답변을 한 뒤에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이제 아까 예. 잘 하셨잖아요. 또 그 예. 시간 있으시니까 쓰세요. 예. 예,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기 하면 안 돼요. 시장에 투자를 하면 그 통 크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 예, 맞습니다. 예. 거시죠. 크게 봐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것이 지금 국비 사업이란 게 지금 위에서 국비를 받아왔다. 그 뜻으로 있었습니까? 여기 한 10억이라도 받아온다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답변 좀 드릴까요? 이것을 다 바로 잡고. 그러니까 답변 좀 드릴게요. 이게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이것은 지금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 바로 잡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바로 잡은 거에 대해서는 참 이대로 잘했습니다. 해도 예. 큰 문제는 없지만은 예. 자꾸 그런 오해를 하셨다니까 예.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예. 바로 잡았단 말이에요. 바로 잡을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그 더 예.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내가 다니면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예.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 후보님이 시장 시절에 LH에서 일산 시청을 국비 사업으로 진다고 하면서 그 각 시군 읍면동 다 다녔죠. 국비 사업으로 진다고 한 적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허위 사실 얘기 더 하시면 이제는 문제 삼습니다. 문제 삼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 삼으십시오. 삼습니다. 예, 이판 삼으세요. 사건인가, 예. 이제는? 제가 그렇다면 문제 삼으세요. 알았습니다. 예, 문제 삼으시. 그때 다닐 때 각 면마다 다 다니면서 말씀을 했죠. 우리 시장 후보님께서 그때는 시장님이었죠. 시장님 말을 주민들이 안 들을 사람이 자,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세요. 자, 이제 오해는 좀 풀리셨죠? 아니 오해가 풀어진 게 아니라 제 말을 지금 끊지 마시고 예, 그래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고발을 하시든 또 하세요.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고발을 하신다 그때 하시더라도 그다음에 예. 그 축제 3개를 좀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예. 토론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네, 충분한데 해명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통합하자고 했는지. 예. 왜 그런 건 이 3개 축제는 각자 정체성이 있고 각자 이제 수요자가 달라서 당연히 가야 되는데 통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이 같은 장소에 같이 하자는 것이 통합이 아닙니다. 익산시에는 제가 시의원 8년하고 도의원 8년 하면서 축제를 16년간 봤습니다. 그 국화축제에서부터 서동축제, 보석축제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각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큰 축제를 왔을 때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대표 축제로 하기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그 축제가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면서 그 축제를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하나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이유는 제가 그때 한번 했대. 알았어요. 우리 후보님한테 이제 해명을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고 이제 저는 그래 이 세 개의 축제 이후에 우리는 지금 식품 클러스터가 왔기 때문에 세계 식품 엑스포도 해야 돼요. 또 국제 조리 대회도 해야 돼요. 우리가 각 정체성 있는 축제들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난 혹시 또 그것이 방해가 될까 봐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좋은 일은 같이 해야죠. 저는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김영배 후보님 주도권 5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정 후보님 참 일자리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토론이 아니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걸 줄쳐내는 이렇게 토론이가 돼서 참 우리 시민들께 미안합니다. 그런데 꼭 일자리 문제 중에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정 후보님께서 식품 클러스터에 2단계 사업이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시작을 안 했는데 거기에 2단계 사업의 일자리가 7,500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님이 보셨으면 행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을 파인데 저는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많이 보입니다. 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중국에서 뭐 하는 것만 해서 일자리를 7,500개인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일자리를 7,500개 정도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맞죠? 7,500개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볼까요? 근데 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7,300개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저희가 각 그 관련 단체 기관에서 일자리 하겠다고 분양 면적에다가 원단위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빼낸 거예요. 근데 식품 클러스터는 사실은 그 말씀하셨듯이 4년 동안에 최대한 땡기겠다는 이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실 그거 다 합하면은 제가 주도권 토론이 잠깐 한 얘기할게요. 3만 7천 잠깐 좀 다음에 넘거든요. 하세요. 제가 주도권 토론. 그 4년 동안이 아니고 이제 2단계 사업이 시작을 하면은 시작할 때부터 취야 빨라도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걸리는데 추산해서 빨리 땡겨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그것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예력이 잘 보셨는데 거기 사실은 다 합하면 3만 7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3만 5천 개 잡았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가 조금 이제 과다하게 선정됐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공약 나중에 손질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버티도록 하고 사실 식품 퀄리티 2단계는 정말 저희들한테는 시급합니다. 누가 시장에 들든지 간에 그것은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농수산부에 말씀하듯이 50% 이상 분양이 됐을 때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빨리 분양을 해서 2단계 사업을 빨리 시작을 해서 하루속히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50%는 사실은 내가 제시한 숫자예요. 그렇습니까? 농수부 장관한테. 그런데 우리 정치 좋아하시잖아요. 나중에 40% 돼도 막 밀어붙여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50%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제가 뒤면 바로 추진을 해야죠. 그럼요. 왜 그러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익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춘석 사무총장이라든가 한병도 우리 정무수석이라든가 홍영표 원내대표라든가 여러분이 자주 우리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익산을. 그럴 때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 산업이니까 빨리 했으면 하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은 빨리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으로 빨리 식품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가 국가 식품 클래스다운 산단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식품 클래스 산업단지를 보니까 며칠 전에 방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산업단지는 100% 국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었는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저도 안 됐는가? 노력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임 그 민주당 시장님이 그 다급한 마음에 농식품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불리하게 책정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고 도나 그렇지 않으면은 농식품부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이건 조만간 고쳐질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내용이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가 식품공세대가 시작을 했죠. 그때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됐으니까 그것도 국비로 전환을 해서 해야겠다. 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가능한 일인데 왜 여지껏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상호 토론 마치겠고요. 두 번의 상호 토론 기회가 더 남아 있는데 이 찬스 발언을 쓸 수 있는 것은 다음 상호 토론 때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지요. 이번에는 김영배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량 사업비와 관련한 비리로 지방 의원들이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재량 사업비는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원처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단체장도 이 재량 사업비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되면 재량 사업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사업비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면 꼭 의원으로서는 재량 사업비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재량 사업비가 꼭 필요한데 그 재량 사업비로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재량 사업비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 시절에도 재량 사업비 관계로 의원직을 그만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량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에서 쓸 수 있다 생각했을 때 가능한 예산을 재량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 투명하게 쓰면은 재량 사업비 같이 좋은 사업비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량 사업 여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율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민들 의사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 본인이고 그다음에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팅하고 있는 제도가 첫 번째는 시민 참여 예산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재량사업비 제도입니다. 근데 이 재량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 법과 규정 절차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주머니 속에 쌈짓돈 같이 탈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참여 예산도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재량사업비도 일부 확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시의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옛날에는 직접 해당 과에다 예산 편성 절차 거치지 않고 줬지만 이제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와라. 다만 파악하는 그 요구 자체만 의원들의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호 토론 시작할 시간입니다. 찬스 발언 쓰실 수 있는 건 이번 코너까지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 5분 쓰실 수 있고요. 정원율 후보 먼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이제 집권 여당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삼각편대 말씀하셨고 이제 2조 원 예산 폭탄 말씀하셨는데 삼각편대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 자세하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은 2조 원 예산 폭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그 토론에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2조 원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 2조 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판넬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둘러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예. 차트를 많이 가져오셔서 네, 차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그렇구만요. 같습니다. 네, 우리가 2조 원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현재 1조 800억인데요. 우리가 2조 이렇게 하는데 식품 클러스터 단계라든가 안전보호 융복합 산업,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 첨단 농기계 산업, 백제 역사 문화벨트 2단계 사업을 발굴을 하면은 2조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정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2조 원 예산은 12 2조 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러한 것을 같이 했을 때 2조 원 예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정 후보님께서 그것은 국비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그렇다면 안전복합 육합센터 잠깐만요. 예,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폭탄은 없다는 얘기가 그 뜻은? 예산 폭탄은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써야죠. 국비는 예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를 세워서 12만이 썼을 때 예산 폭탄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 사업을 많이 따와서 국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시의 발전의 12 계기다. 예산 폭탄 없고 국비 예산 폭탄만 있다 그 말씀이. 12도 여기에 같이 국비와 12가 아니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제가 계속 설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중에서도 국도 12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 국비짜리도 있지만 국비, 도비, 12가 있는 것은 12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좀 중대한 지금 실수를 하고 계세요. 아까 지금 국비 사업 표기 잘못됐다고 고발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거기는 보면은 안정보 융복합 사업 보십시오. 안정보 융복합 1,200억이라고 써놨죠. 1,200억 있습니다. 정확히는 523억입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에요, 이것도. 아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우리 2018년도 현재 예산 1조 800억이라고 했죠. 물론 이제 뭐 데이터를 다 가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1조 913억인데 이것은 뭐 사소한 거라 치더라도 안전보호 융복합은 굉장히 차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선거법 위반이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거요. 저는 금액을 가지고 이게 겨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큰 실수를 계속 저질러대면서 우리는 사소한 실수도 하면 안 된다. 그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럼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니 지금 김은경 후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시청사를 내가 국비로 진다고 얘기하고 다 했다는 것부터 포함을 해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저희는 사소한 문구 하나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선거법 위반 고발을 그랬습니까? 이 문구 갖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익산 시장 시절에 각 시군을 다 읍면을 다니면서 우리 LH에서 국비 없이 12로 익산 청사를 진다고 박수도 받고 그래서 후보님이 그렇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게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공적 책임을 공인이잖아요, 공인.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본인이 잘못 알아들은 것을 사실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법적 문제 되면 다친 거 대셔야 되는 거예요. 대실 자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토론이니까 앞으로 이상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럽시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아까 그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문맥이 중요한 거지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한 것도 후보님 그 고발한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지금 그건 고발하면서 이런 것은 괜찮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틀렸다고 대표적인 내노란물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잣대가 똑같아야 돼. 저도 고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러셨죠? 수사 좋아하고 고발 좋아하지 저 고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취하하실 용어 있으세요? 취하하실 용어 있으세요? 고발 안 좋아하신다면. 저는 찬스 2분 쓰겠습니다. 쓰시죠? 2분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발 좋아하지 않으신다면은 취하하실 용어가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 시장님도 고발하고 한 거 다 취소합니까? 취합니까? 아니, 저는 이 건이 아니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의 금도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한 건데 이건 이 자리에 설명할 사안은 아니고 우리 후보님 이거 그러니까 그 말씀하세요. 예스노. 그러면 고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취할 용어 있으세요? 없어요? 좋습니다.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30초 더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30초 더 남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이고 예산 2조 이거 말도 못했네. 큰일 났네 이거.
예,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 2조 원은 정말 허구입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모든 것이 바로 예산 폭탄이에요. 지금 예산 폭탄 요구안들을 다 주려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그 창고 거덜나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그러면은 겁나가지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드실지 몰라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산 폭탄이니까. 그런데요. 그런 얘기는 아니, 저는 가급적이면 예. 안 했으면 우리 시민들 현혹시키는 일 안 했으면 아니, 좋겠다. 현혹이 찬스 아니고 발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후보의 주도권 가질 차례고요. 찬스 발언 3번 남아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예산 폭탄 했는데 우리 정 후보님은 행정에 많이 계셨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이 많이 있어서 이쁜 사람 밥 한 숟갈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익산시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올라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를 통하고 중앙정부에 갔을 때 건의사항하고 예산을 만들어서도 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만들면은 그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가서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그 예산을 받아온다는 거지. 그거죠. 예. 제가 예산을 많이 받은 것이 제가 이쁨 받아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많이 받은 거 인정하시죠? 전임 시장님들보다 내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교부세도 많이 받은 거 인정하시죠? 교부세는 어쨌든 교부세는 많이 받아왔다기보다는 아니 그것도 허위 사실이 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적 안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에서 게 허위 사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안에도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이고 많이 그렇습니까? 우리 정 후보님은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교부금은 당연히 지금 교부금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전부 다 저절로 올 것이 오고 페널티만으로 더 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자체 노력분이 한 반절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노력도 안 하면 그것도 오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임 시장님 때는 페널티를 1년에 400억 이상씩 페널티를 받았어요. 제가 와서는 페널티가 31억이라고 그랬죠. 400억이 31억 줄은 거예요. 그러고 지금 금강동 하수셀러지 그거 그대로 두면 페널티 120억이 넘게 나와요. 한 푼도 안 물고 제가 정리했어요. 옛날 시장님들 같으면 아마 해결 못했을 거예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해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이 돈이 나오는 것이지. 그저 앉아가지고 돈이 그냥 앉아서 하늘에서 손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시청 공무원들이 다 된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갖다 저절로 왔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나오는 너무나 서운해서 공무원들은 다 고생을 하셨죠. 고생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치적 마냥 내려오는 돈을 갖다 자기 치적이 자기가 노력을 했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기본적으로 노력은 그 정도는 된다. 근데 지난번 자료에는 이 내용이 싹 빠져 있었어요. 이 내용이 싹 빠져 있었어. 지난번 그 TV 토론할 때 자료였는데 그런데 문제제기는 안 할게요.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큰 것을 봅니다. 금액이 어찌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가야 하나, 시민으로부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익산시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행정적으로 금액이 어찌고 이런 것보다는 익산시는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 것이고 비전을 어디다 잡을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은 어디에 있나를 따져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 지금 행정의 달인이시라고 가지고 금액은 뭐가 어찌고 무엇은 어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민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시민과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옳은 이야기가 많더라.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옳은 이야기, 지금 국화축제라든 모든 것이 옳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집약해서 나가면 익산이 틀려질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바꾸겠냐. 그 큰 그림을 여지껏 제대로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관철시킬 좋은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앙인맥과 우리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힘을 합치고 또 시민과 행정과 또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은 목소리가 날 때 익산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아 있고요. 찬스 발언 3분도 남아 있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찬스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1분 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4분을 쓰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잘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못한다는 내용이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랬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시장님은 굉장히 그 행정적으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과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특히 행정 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도 같다. 오늘 도지사 후보님도 우리 익산에 오셔서 이야기 중에 도와 시가 협조가 잘 돼야 하는데 협조가 안 된 점이 많이 있었다라든가 또 비하 발언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열거하면 서로 하늘을 보고 침 받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장은 우리 30만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 모든 것을 선거가 되기 위해서 공약보다는 정말 어떠한 공약을 어떻게 같이 노력해서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새 시내를 다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요. 저는 내용 중에서 공약 내용 몇 개만 프랑카드에 좀 걸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개인 택시도 하여튼 여산을 가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게 노 아파트 이런 것이 그냥 있어서 저게 쓸모도 없고 폐기물로 칠 수도 없고 참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여지껏 2년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던 것을 선거 때 되니까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두 번의 실망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공약을 했던 게 기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돼서 그러고 또 할 수 없어서 또 한 번 더 슬픔을 겪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 후보는 내가 시장이 되면 참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과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그에 대해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와 또 도와 우리 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익산시가 정말 마음을 열고 살 수 있는 그런 익산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시장 후보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더 남았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까? 예. 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시장님과 같이 초등학교 선후배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도의원, 시의원 하면서도 느낀 것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 시절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드렸죠. 그중에서는 그 현안 문제 중에서 우리 아까 KTX 역사 같은 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고 나서 옛날 새마을호가 잠깐 섰던 일이 있었는데 그 기차가 없어가지고 이 북부권 지역은 강경 논산으로 새마을이나 KTX를 타러 가거든요. 예, 이런 것을 우리 시장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번만 대변해 줬으면 시민은 이거 대변해 줬으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레일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 찬스 발언 드리겠습니다. 1분. 코레일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위원회 열리는 것이 자꾸 지연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 나오기 전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좀 일찍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시간 조금 남아 있는데 제 상호 토론 이어서 쓸까 이거? 지금 40초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만 따로요. 아까 그 말씀하셨죠. 그 정은일 시장은 행정가다 했는데 익산 시장은 행정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우리 후보님 오실 때? 저는 정치성을 많이 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맞죠. 그렇지만은 시장은 정치가 맞아요. 행정가 출신 정치가 사업가 출신 정치가 출신만 다를 뿐이지 시장은 정치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정치로 풀어야 돼요. 근데 후보님 혼자만 정치가였냐 계속 그러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앞으로 이제 용어를 조금 정정해 주시라. 그래서 나도 같이 정치인이다 이제는 같이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 정치인이잖아요.
전국 예. 정치인인데 출신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행정의 달인 그래서 예. 정치인이 아닌 것만 이야기해서 정치적 얘기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JTB 특집 익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이제 한 박자만 쉬어가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인데 애초 드리려고 했던 시간 5분에서 1분 덜어내고 4분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짤막하게 양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조금 전에 초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고향이 함열이시고 위아랫집에 사셨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님 간에는 의형제 같이 지내셨어요. 예, 그랬다고 보도가 있었더군요. 예, 사실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4분 시간 드리죠. 김영배 후보에게 4분 드립니다. 저는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동 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저도 그걸 알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참 그때 행정을 한번 잘못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판례를 놓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낭산 폐석산 매립 정후보 책임 있냐 없냐 이 문제가 항상 지금 이야기가 저번에 뒤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 후보님께서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뭔 힘이 있냐 의결을 하면은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위원장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다 하고 말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장이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를 조율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 보통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렇지 않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그때 해동환경 폐석산 복구 환경부와 익산시 복구 대책 집행 협약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복구는 하기는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네가 책임져라 내가 책임져라 이런 형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업체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업체와 익산시가 지라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먼저 이것이 위원장이 책임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가 좀 잘못됐는데요. 예, 지금 이것은 해동 환경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2011년도에 그 위원회 제기를 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제가 그 설명 드릴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예. 준사법기관인 거 아시죠? 예, 제가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잠깐만 제 법적 주도권 판단을 주변에 하는 제가 거 제 아시죠? 말씀 드리는데 하세요. 그 당시 해동 환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근데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 2014년부터 듣고, 해동 환경 문제 불거졌잖아요. 잠깐 이게 그 말씀을 사실은 안 예,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이유가 그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10년 폐기물 재활용 신고 변경 처분 취소 청구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결정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 추가로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것을 패소를 시켰거든. 그 승소를 시켰거든요. 해동환경이. 그 내용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판결문에 재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글쎄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동환경이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아니 그때는 폐기물 해동환경에 문제가 있다고서 없었어요. 익산시에서 취소를 했어요. 예. 취소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예.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행정심판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어떠어떤 해서 잘못됐다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보통 예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에는 이게 이런 판결문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의회에서 볼 때 해당 업체에 추가로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2010년 11월 18일 천부인에 대하여 해동 환경을 저희가 보호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을 그런 겁니다. 의도는 왜냐하면 없었겠죠. 우리는 예. 도기 때문에 시효가 또 다르거든요. 도에서는 업체가 알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예. 객관적인 저는 기준,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만 제 얘기는 김영배 후보님 예. 마지막 순서라서 예. 시간을 좀 빠듯하게 지킬 수밖에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원준 후보의 마지막 주도권 토론 4분입니다. 지난 토론회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김영배 후보님한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고 갈게요. 예, 우리 그 후보님은 시의원 8년, 도의원 8년 하셨죠. 예. 근데 이제 의원들의 활동은 결국 의정 활동으로 이제 평가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이 지금 시의원 8년 하시면서 의정 활동 한 내역을 보니까 예. 거의 한 게 없어요. 근데 지난 질문에서는 나는 민원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민원 해결은 부수적인 것이지 의정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그 지금 차트를 지난번 그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잡으셨죠? 자, 우리 그 8년 동안에 자, 그 전에 그걸 물어보죠. 8년 동안에 1년에 그 당시에 이제 세비는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우리는 제일 처음 할 때는요 봉사직이라 휴일 수당만 받았어요. 이때는 받으셨죠. 그 1기가 아니라. 내가 했을 때는 휴일 처음 수당만 했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 기부터 받았구만. 예, 그럼 예. 마지막 기.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김대중 의원 같이 이번에 경선에서 그때는 김대중 의원은 내가 시의원 시절에 김대중 의원은 시의원을 안 했죠. 같은 시기는 아니야. 하나는 5대 6대고 예. 의원님은 4대 5대였고 예. 5대에서 겹쳤어요. 예. 5대에서 5대에 겹쳤는데. 겹쳤습니다. 예. 김대중 의원님이 활동하는 거 보니까 8번 했는데 우리 의원님은 5분 반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그렇죠. 저는 그때 5분 발언을 할 필요가 알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시정 질문을 김대중 의원님은 10번 했어요. 시정 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장의 시정을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얘기 좀 제가 한번 잠깐만 좀 이따 예, 충분히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은 주고 충분히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근데 시정 질문을 한 번 하셨어요. 예. 8년 동안에. 예. 자, 그다음에 조례 발언도 또 중요한 거죠. 예. 조례 발언을 김대중 의원이 9번 했더라고요. 저 기록을 예. 보니까. 예. 근데 우리 김영배 후보님은 2번 하셨어요. 예. 다시 말하면은 5분 발언 제로. 예. 그다음에 시정 질문 1번. 예. 그다음에 조례 발언 2건. 예. 이게 8년간 성적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예. 제가 얘기 좀 드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 사실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를 내 드리는 것이 예인 것 같아서 예, 고맙습니다. 기회를 드리려고 시간 아이고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해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해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시의원 8년 하면서 의회에 한 번이나 빠졌을 겁니다. 8년 중에서 휴일 중에서 한 번이나 빠졌고요. 또 후반기에 김대중 의원과 했을 때는 제가 의장에 나와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같이 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이 제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줬었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시냐고 했고 그래서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를 적게 하게 됐고요.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제가 시의원실에 하멜에 가가지고 시의원을 잘못했다고 하는 분이 10%만 있으면 제가 시장 사표 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시의원 시절에 조금만 정리할게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8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 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8년 동안 내가 익산시를 위해서 아니면 함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30초 제가 나머지 시간 다 드릴게요. 예, 제가 시의원 시절에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것은 시의원실에 우리가 소득 가꾸기 사업을 했었죠. 제가 국장에 있었죠. 중앙부 지역 예, 담당.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하도 안 돼서 우리 버스로 주민들이랑 같이 가서 그걸 하셨고 또 뭐 하셨어요? 그다음에 알죠? 그렇게 하시죠. 또 뭐 하셨어요? 시간 없으니까. 예, 그리고 다송리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 아십니까? 예, 한방산업단지 제가 제안해서 그게 또 만들었었고 또 뭐 하셨나요? 또 우리 체육공원도 했었고 또 저랑 같이 한 거죠 그때. 체육공원 했을 때는 우리 알겠습니다. 정 시장님이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한희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시장도 했었고.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굵직굵직한 사업 모두를 지금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김영배 후보님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셔야 다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 1분 남아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토론이라고 들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자,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 반대 순서로 합니다. 1분 드립니다. 김영배 후보께 먼저 1분 마무리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이 잘 보셨습니까? 정말 익산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 단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시의원 8년, 도의원 8년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이 시민과 같이 할 때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한 중앙정부와 또 도, 시가 우리 익산의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익산의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시의원, 도의원, 시장이 돼서 익산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정원율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 뒤에 숨어서 대통령이 자랑만 하는 시장보다는 대통령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익산의 일꾼, 당당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익산 발전 저로 기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33년 행정 경험, 중앙 인맥, 청년과 소신,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지금 선거전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분열과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상대 진영까지 모두 포용하는 대통합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 정원을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지난 2년보다 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정원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뜨거운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느덧 선거가 눈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게 될 텐데 저녁 6시에 교육감 후보 3차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내용 JTB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토론 내용 전체 또는 편집된 일부를 SNS를 통해서 전파하고 또 공유하는 것 가능합니다. 자, 오늘 토론 펼치신 두 분의 후보 남은 기간에도 정정당당한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자, 순서 마치죠. 고맙습니다.